6.1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여야 도당이 막판 새 결집을 위해 내일 자정까지 릴레이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이자 교육계 동료였던 민병희,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후보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막판 선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양구군수 후보들도 유세를 강화하며 지지층 다지기와 부동층 흡수에 나섰습니다. 지방도 한 공사 현장에서 폐수를 수차례 농수로로 흘려보내 인근 주민들은 농작물이 망가졌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서 북부 6개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양구군수 편입니다. 양구군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출마해 유세를 강화하며 부동층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목 후보는 중앙부처 근무 등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종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자신감이 있다고 말합니다. 군수에 당선되면 양구군 화합과 발전을 위한 협치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고루 참여해서 우리 양구의 미래를 같이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을 할 겁니다. 자유한국당 윤태용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합니다. 농민들이 제값받고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농업유통공사를 설립하고 농업보조금을 높여 농가 부담을 줄일 생각입니다. 안정적으로 제값받고 또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바른미래당 김성순 후보는 경제군수를 자처합니다. 수익 사업을 창출해 양구 재정 자립도를 30%까지 올리겠다며 새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한반도섬 연계 등 특색 있는 관광 코스 개발을 우선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보시고만 가는 그런 관광이 아닌 보고, 먹고, 자고, 즐기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연계 관광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무소속 김상돈 후보는 유채꽃 군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반도섬 일대의 유채꽃 단지 등을 조성해 1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선되면 양구 5일장 상시 개장과 차 없는 거리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세계적인 전통 장터 정선 5일장을 우리 양구 재래시장에 뛰어넘는다 앞으로. 전창범 군수의 3선 연임 제안으로 새 군수를 뽑아야 하는 양구군. 국민들의 선택은 누구일지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민병희 후보와 2에 도전하는 신경호 후보 간 2파전으로 진행 중입니다. 50년 지기 친구이자 교육계 동료였던 두 후보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막판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선에 도전하는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후보는 홍천 재래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상인과 군민들 손을 잡으며 한 표를 호소합니다. 민 후보는 돈 안 드는 교육, 최고의 교육 복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돈 안 드는 교육, 최고의 교육 복지를 바탕으로 기초가 탄탄한 교육,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을 열어가겠습니다.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후보는 춘천 시내에서 출근 차량을 상대로 거리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며 지지층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 후보는 학생들의 학력 올리고 인성 키우고 선생님 인권 찾겠다는 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아이들 학력 올리고 인성 키우고 또 선생님들의 인권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활력이 넘치는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진보와 보수 후보로 구분되는 두 후보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투표일을 앞두고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사활을 건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에서 교육감 경쟁자로 맞닥뜨린 두 후보. 도민들이 누구를 1년 예산 3조 원에 강원교육 수장으로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여야 도당이 막판 새 결집을 위해 내일 자정까지 릴레이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당선이 유력시되는 각 시군별로 지지표 결집과 부동표 흡수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도 승리가 예상되는 시군별로 보수층 결집과 부동표 흡수에 나서며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바른미래당 강원도당과 정의당 강원도당도 마지막 유세에 돌입하며 지지표 흡수에 나섰습니다. 평창의 한 지방도 공사 현장에서 폐수를 수차례 농수로로 흘려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농수로가 오염돼 농작물이 망가졌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방도 82호선 범면 보강공사 현장입니다. 낙석을 막기 위해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변 도로에는 공사로 발생한 폐수가 고여 있고 시멘트 가루도 뿌옇게 쌓여 있습니다. 분진에 대한 민원이 일자 공사업체는 살수차를 동원해 서너 차례 도로 물청소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씻어낸 물이 모두 도로 옆 농수로에 버려진 것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배수로에 시멘트가 하얗게 굳어 있습니다. 모두 위쪽 공사 현장에서 흘러나온 것들입니다. 농수로에서 논물을 끌어쓴 농민들은 올해 유난히 벼의 생육이 더디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며 오염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면물을 내려보내갖고 우리 논에 전부 다 들어갔어요. 한 달 정도 되면은 굉장히 모가 많이 커져야 되는데 지금 심으는 그대로. 발주처인 강원도와 시공업체는 폐수가 농수로에 흘러든 것을 인정하는 한편 시료를 채취해 오염 여부를 분석하고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측정한 사항을 보고 향에 토지에 오염이 됐거나 농작물에 오염이 됐으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공사장 분진과 폐수가 아무데나 버려지면서 농수로 등 하천 오염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는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 사각지역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지역자율방재단과 마을 이통장을 통해 기초조사를 하고 지역경찰서나 소방서 등과 협업해 과거 피해 이력 조사를 합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기간 중 차량 침수 피해 우려 지역 17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버스기사 부족이 우려 현실화되자 강원도가 버스기사 양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도내 1,200명의 버스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부터 60명을 대상으로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 사업에 착수해 2020년까지 400명의 버스기사를 추가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강원도와 도내 운송업체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육 수료자가 수료 즉시 운송업체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를 돌봐줄 공동육아시설이 생깁니다. 춘천시는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함께 펼치는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우두동 LH 천년나무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운영합니다. 이용 대상은 12세 이하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올해 하반기 리모델링을 마치고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신고한 전직이장 65살 A씨와 현직이장 60살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마을 주민 선거권자 6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뒤 현직 이장인 B씨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기초단체장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이장 59살 C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 지부가 신청사로 이전해 건강검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신청사 건물은 지상 6층, 지하 3층 규모로 최신 건강 종합검진 시설을 갖췄으며 도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 지부는 우수한 의료진으로 도민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10시 30분쯤 인제군 기린면 방태산 휴양림의 한 계곡에서 2살 문모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문양의 부모는 세 자녀와 함께 휴양림에 놀러 왔고 오후 9시 30분쯤 문양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문양의 부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9분쯤 홍천군 남면의 한 골프장 카트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40여 분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 불로 전동 골프카트 60여 대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여름방학 부업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46명으로 현장 근무 112명, 지역 아동센터 학습지도 34명입니다. 근무 기간은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20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를 우선 선발하고 일반 신청자는 전자추천으로 선발합니다. 1인당 하루 6만 240원에 20일 모두 근무하면 144만 5천여 원이 지급됩니다. 인제군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돕습니다. 인제군은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2일까지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추가 모집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1명으로 선발된 대상자는 영농 정착 지원금을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6.13 지방선거 투표 참관인 수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0조에는 6시간 이상 출석한 종사자에게 수당 4만 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해 투표소에서 업무를 하는 참관인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보다 864원가량 적은 금액입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법 개정 전까지 수당 현실화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양강댐 시민의 숲 물놀이장이 오는 16일 개장합니다. 이곳 물놀이장은 낮은 풀과 함께 바가지가 위에서 물을 쏟는 버킷형으로 2014년 공원을 정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6월과 9월은 주말에만 운영하고 무더위철인 7월과 8월은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옛 캠프 페이지 꿈자람 물정원 수영장을 포함한 물놀이 시설은 7월 초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진안시에서 2018 강원 유학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강원대학교와 가톨릭 관동대, 강원관광대, 상지대와 한라대, 한림대가 참가합니다. 중국 진안시의 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대학교와 유학원의 진학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유학 설명회를 열고 관심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 상담을 진행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